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고2 9월 학력평가 문제 중에 26번에서 30번까지 출제된 과학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는 원리에 대해 나와 있는 지문이고요. 냄새,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맡게 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문 전체 함께 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하고 질문을 던지죠. 무언가 물어본다 라고 하면 물어본다 라는 질문보다는 그것에 대한 답이 더 중요할 거예요. 이런 글에서는 실제 그 사람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찬찬히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 좀 주의 집중을 환기하는 그런 역할이 좀 더 커요. 여기에서 물어볼 때 뭐라고 했냐면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당연히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냄새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겠죠.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냄새를 어떻게 인식하지? 라고 하는 과정에 집중해서 내용을 봐야겠구나 라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쭉 다시 볼게요.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냄새 분자가 될 텐데요.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일단 코로 입장합니다. 그래서 코로 들어온 후 몇 가지 과정을 거쳐 뇌에 들어오는 거죠. 몇 가지 과정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을 거쳐 뇌에 들어오면 이게 이런 냄새구나. 냄새가 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분자의 구조는 당연히 냄새 분자일 텐데요.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이런 냄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이를 밝히려 했대요. 이 말은 분자의 구조가 냄새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구조에 따라 냄새가 다르다 라고 봤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밝히려고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자의 구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어서 읽어보면요. 단일 분자 물질이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계에 부딪힌 이유가 나와 있죠. 단일 분자 물질이 농도에 따라서 농도라고 하는 것이 냄새를 다르게 맡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나 봐요. 이렇게 되는 인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예 분자의 구조가 다르면 냄새도 달라. 이것만이 냄새를 우리가 다르게 인식하는 유일한 이유라면 이걸로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계에 부딪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농도에 따라서도 냄새가 전혀 다른 냄새로 맡아진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소금 냄새가 나는 짠내가 나는 어떤 단일 분자 물질이 있다면 이 분자 물질의 농도가 굉장히 진하면 좀 심하게 짠 냄새 그리고 이 농도가 옅으면 좀 약간만 짠 냄새가 살짝 날똥말똥하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농도가 다른 경우에는 어쩔 때 완전히 짠 냄새 어쩔 때 단 냄새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분자의 구조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 왜냐면 농도가 다르고 분자의 구조는 같은데 왜 냄새가 다르지? 라고 하는 부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 나름의 대안을 찾아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후 다른 감각, 지금 후각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감각은 뭐 시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각이라든지 뭐 촉각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래서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후각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도입되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 분자의 구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네. 그런데 다른 감각,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것들은 자극, 뭐 냄새 자극이, 여기서는 냄새 자극은 아니겠지만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미각적 자극이 오면 그것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에서 인식을 하지
그러면 이 냄새 분자 또는 후각,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기 신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생기게 됐대요. 하지만 시도, 접근 이것만 있을 뿐이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아직 찾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과학자인 엑설과 벅은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해주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걸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냄새 도대체 분자의 구조 말고 농도에 의해서 전혀 다른 냄새로 맡게 되는 이유가 뭐지? 전기 신호로 설명해 볼까? 근데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아직까지는 이 한계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전기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건 바로 후각 수용체가 매개가 돼서 그런 거야 라고 드디어 풀어냈다는 거죠.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 후각 수용체를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이제 냄새에 대한 미스테리 이런 게 풀리겠어요. 그래서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살펴보자.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 말이 어려울 뿐이지 냄새를 맡게 되는 과정, 원리, 요거 얘기한다는 이야기죠. 요걸 뭘 통해서 설명한대요? 후각 수용체.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후각 수용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전기 신호로 바뀌고 그게 나중에 뇌에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이걸 나는 파악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코 안의 가장 윗부분에 후각 수용체가 있는 엄지손톱 크기의 후각 상피가 있다. 우리 이 순간 이제 막 이해하기 싫어져요. 막 뭐야 이거 무슨 용어들이 잔뜩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라고 할 때 보통 이런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주죠. 이게 후각 상피입니다. 물론 그림을 준다고 해서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하고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이 내용을 파악해 주셔야 되죠.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후각 상피가 있다. 냄새 분자는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실려 후각 상피로 가는데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맞아. 이 글이 지금 냄새를 맡게 되는 과정, 원리 얘기하지? 그러면 이 과정을 파악해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냄새를 맡게 되는 건 냄새 분자가 코로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뇌로 들어오면 이런 냄새 나는구나 라고 인식한다고 했죠. 그럼 냄새 분자로부터 이제 이 냄새를 맡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냄새 분자 나오는 순간부터 집중해 주셔야 되죠. 냄새 분자는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실려서 후각 상피로 간다. 이 후각 상피가 뭔진 모르겠으나 후각 상피로 가야 냄새를 맡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후각 상피로 가는데 방향에 따라 정방향 경로와 역방향 경로가 있다. 후각 상피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경로가 있나 봐요. 하나는 정방향 경로, 다른 하나는 역방향 경로.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전자는 정방향 경로 얘기하는 거죠. 전자는 숨을 들이쉴 때, 우리 숨 쉬는 건 들숨과 날숨이라고 해서 들이쉴 때, 이때가 이제 정방향 경로에 해당이 되죠. 이제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럼 당연히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올 때는 외부에 있는 냄새 분자도 같이 입장할 거예요. 코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 숨을 들이쉴 때 신체 외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코 속으로 유입되는 거. 요걸 정방향 경로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후자는, 즉 역방향 경로는 신체 내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 코 뒤로 올라가 숨을 내쉴 때, 즉 날숨인 거죠. 내쉴 때 후각 상피에 도달하는 경로다. 어쨌든 후각 상피에는 모두 다 도달을 해요. 다만 그 경로가 다를 뿐이에요. 요거를 선생님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선생님의 그림이고요. 약간 조금 징그러운 느낌도 좀 있기는 하지만 여기 한번 봅시다. 외부 세계에 있는 피자 요게 있어요. 요게 냄새 분자예요. 약간 곰팡이 같은 느낌도 있지만 냄새 분자라고 생각했을 때 호흡, 들숨할 때 코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냄새 분자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냄새 분자가 후각 상피를 이제 건드려서 여기에 닿게 되죠. 요게 바로 정방향 경로, 여기 정이라고 작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오물오물오물하고 씹으면 음식의 맛을 혀로 느끼기도 하지만 음식 자체가 갖고 있던 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냄새의 분자는 당연히 이 목구멍 속의 빈 자리를 통해서 이동을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이 냄새 분자는 여기로도 흘러가겠지만 당연히 여기도 다 통해져 있으니까 일로도 거꾸로 들어오겠죠? 거꾸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일반적인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들어와서 후각상피까지 닿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역방향 경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어서 보면요. 여기 그림 줄이고 여기 이어서 보면 이렇게 역방향 경로, 이 후자를 통해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 풍부하게 한다는 특징이 좀 하나 있어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거 음식을 먹으면서 목구멍으로 들어온 냄새를 이제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혀를 통해서 이미 이거 무슨 맛이구나 하고 막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각상피를 자극해서 냄새까지 맡으니까 얼마나 조화로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이 냄새가 굉장히 피자에 고소하면서 막 그런 먹음직스러운 기름진 냄새 이런 거 맡으면 굉장히 배가 고파지고 맛있어 보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그것도 맛의 풍부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면 맛이 훨씬 덜하고 입맛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게 다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면요. 이러한 경로를 통해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상피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경로는 정방향 경로와 역방향 경로죠. 이게 경로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후각상피가 다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이 후각상피에 도달하면 이 후각상피에는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신경세포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대요. 여기가 지금 후각상피잖아요. 근데 후각상피에 지금 후각신경세포가 수백만 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금 확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수백만 개라고 하면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후각신경세포는 이건가? 이게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후각신경세포인가? 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죠. 짐작했는데 만약 이게 아닐 수도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면 마저 한번 좀 더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각신경세포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다. 세포의 말단엔, 이 세포는 후각신경세포일 텐데요. 세포의 말단, 끝부분이죠. 여기에는 가느다란 섬모들이 뻗어나와 있대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가느다란 애들 뻗어나와 있죠. 그럼 이거 세포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네가 하나하나 지금 후각신경세포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털같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섬모. 이 섬모들이 뻗어나왔다라고 했으니까 후각신경세포, 섬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명칭을 써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가며 메모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모들이 뻗어나와 얇은 점액질층에 잠겨있고 여기가 꿀렁꿀렁 출렁출렁 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죠? 그럼 여기가 바로 점액질층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섬모의 표면에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막 단백질인 후각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는데 후각수용체가 아까 핵심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이 냄새 분자의 구조로만은 냄새가 다른 것을 다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맞아. 다른 감각들은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는 것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 특징에 기대어 적용해서 한번 설명해보자 라고 얘기했다면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지금 보면 가장 큰 매개 물질로서 좀 단서가 되는 걸 후각수용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핵심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문장이 약간 복잡하지만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막 단백질인 후각수용체라고 했으니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후각수용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럼 우리가 후각수용체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설명한 것도 이해를 해줘야 되죠. 얘는 아무거나 하고 다 결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단백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산모 표면에 이게 점점이 박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지금 후각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후각수용체인데 너무 작으니까 그림으로는 안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각신경세포, 후각수용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 계속 보면요.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수용체만 존재한다. 지금 요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수용체만 존재한다.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 지금 약간 징그러운 그림 다시 나옵니다. 여기 지금 확대한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요거 하나하나가 후각신경세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선모가 뻗어 나왔는데 여기에는 한 종류의 후각수용체만 결합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지금 결합된 지금 선생님이 점점점점 그려놓은 후각수용체들은 다 같은 종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의 그림으로 와서 만약에 살펴본다면 여기에 지금 구별이 좀 되게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후각신경세포를 분리시켜 놨다면 여기에는 지금 한 종류라고 했으니까 요런 종류만 지금 눈에 보여야 되니까 색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같은 종류의 후각수용체만 여기도 같은 종류의 후각수용체만 결합이 됐겠군 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실제 우리가 코 속으로 어떤 냄새를 맡아요. 그럼 냄새 분자에는 여러 가지가 막 다 섞여 있을 거예요. 막 섞여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엄청난 분자들이 그냥 그때그때 내가 결합하고 싶은 데에 가서 들러붙을래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데나 다 가서 붙는 게 아니라 특정한 애들만 결합해서 이렇게 핑크핑크한 애들은 여기에만 한 종류의 애들만 뭐 만난다든지 아니면 파랑파랑한 애들은 여기에만 모인다든지 이렇게 특정한 애들끼리만 결합을 한다. 그래서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한 종류만 또 다른 후각신경세포에는 또 다른 종류만 이렇게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냄새 분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냄새 분자는 이 점액질층을 먼저 일단 통과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선모에 콕콕 박혀있는 후각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냄새에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포함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개 엄청 다양한 애가 섞여 있는데 이 냄새 분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말 반복해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만 결합한다.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한 종류만 이것도 특이적으로 특정한 거하고만 결합하는 거고요. 여기에도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후각수용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인간은 약 400종류의 후각수용체로 1만여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이렇게 다양하대요. 그 후각수용체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 400종류의 후각수용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 세포도 400종류 굉장히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겠죠. 실제로는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요.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후각신경세포의 세포막 안팎에 전압차가 만들어지면서 후각신경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드디어 이제 여기에 지금 후각신경세포의 세포막 안팎의 전압차,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됐을 때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구나. 드디어 전기 신호 발생하면 아까 뭔가 한계에 부딪히고 설명 못할 수 있었던 부분이 설명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겠군 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봐주시면 되죠. 여기 그림이랑 나란히 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확대된 건데 지금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냄새 분자가 점액질층을 통과하여 후각수용체랑 결합한다라고 했죠. 냄새 분자가 점액질층을 통과해서 후각수용체랑 지금 결합을 합니다. 지금 따라서 한번 쭉 훑어서 이 과정의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면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죠. 후각수용체 지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후각신경세포의 세포막 안팎에 전압차가 만들어지면서 후각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가 발생한다. 전기신호가 발생을 하죠. 이 신호는 후각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긴 축삭을 타고
여기 지금 보면은 후각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 여기가 양쪽이 뼈예요. 뼈의 구멍을 타고 뇌로 올라가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된다. 여기가 이제 뇌 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후각망울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안에 있는 토리로 전달된다.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되어 하나의 토리에 동일한 종류의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후각수용체 다 같은 종류죠. 얘네가 모여서 하나의 후각신경세포 지나서 축삭 타고 토리로 가게 되면 당연히 같은 종류의 후각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동일한 종류의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돼서 모인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전기신호가 모인다. 이때 수천 개의 토리 중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드는데 이 토리는 패턴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패턴을 만드는데 신호의 세기도 패턴에 반영이 된대요. 신호의 세기도 패턴을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신호가 전기 신호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냄새 분자가 들어가면 같은 종류 애들끼리 모여요. 어떤 데는 여기에 모여있는 후각수용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좀 양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더 클 수도 있고 얘네가 갖고 있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이 전압차도 크기가 다를 거예요. 그럼 전기 신호가 발생할 때 이 전기 신호의 크기도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후각수용체와 냄새 분자의 각각의 결합 관계에 따라서 전기 신호 세기가 각기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신호의 색이 각기 다른 것이 패턴에 반영이 됩니다. 냄새마다 고유한 일정의 패턴 지도가 있대요. 냄새마다 고유한 패턴 지도라는 건 패턴이 다르면 냄새도 다르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냄새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도 이거 나오는 순간 아까 1문단에서 해결이 안 돼서 한계가 있었던 그 부분, 농도와 관련된 거 얘기하네요.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 그럼 분자의 구조 동일하니까 냄새가 동일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도 농도에 따라 다른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즉 농도라고 하는 것이 패턴을 다르게 하는 요인이라는 정보를 내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다르게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약간 이제 분자의 구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농도가 달랐을 때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신호의 색이나 분자의 농도에 따라 토리에서 만드는 냄새 패턴이 다르고 패턴이 다르면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냄새를 맡게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는 많은 밑줄을 치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같이 표시하고 확인하면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단 볼게요. 후각망울의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은 신경세포인 승모세포를 통해 여기 지금 이 패턴이 만들어졌으면 여기 승모세포로 갔죠. 승모세포를 통해 전기신호가 강화되어 대뇌로 전달된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조금 찌릿찌릿을 강하게 그려놨어요. 전기신호가 강화되어 대뇌로 전달되죠. 여기에 지금 이거는 뇌에 있는 거라고 했다면 뇌 안에서 대뇌로 전달을 합니다.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아 이런 냄새구나 하고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거의 내용 끝났어요. 승모세포가 연결된 대뇌의 후각껍질에는 하는데 요거는 여기로 넘어가서 같이 볼게요. 이거 지금 뇌라고 썼지만 대뇌라고 봐야지 좀 더 정확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대뇌의 후각껍질에는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내가 예전에 피자 냄새를 맡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자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냄새 정보 일치, 불일치 이렇게 막 파악을 하겠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 피자 냄새 맡았던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새로운 냄새의 정보를 기존의 것과 비교하면서 아, 내가 피자 냄새 맡았었는데 같은 냄새네? 그러므로 이것은 피자 냄새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냄새 정보를 편도체, 해마, 눈화기마, 겉질 등 대뇌의 다른 영역으로 보낸대요. 얘네로 쫙쫙쫙 보내는 거죠. 이 냄새 정보는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로 즉시 전달이 된대요. 어떨 때는 편도체에만 보내고 어떨 때는 해마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즉시 다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어떤 냄새를 맡으면 바로 정서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기억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즐겁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떤 냄새를 딱 맡았는데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주 해주던 음식 막 이러면서 거기에 그립다 하는 그런 정서 반응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향수 냄새인데 그 향수가 내가 싫어하는 애가 즐겨 쓰던 향수예요. 그 향수 냄새를 맡자마자 그 애가 생각나, 불쾌해. 그래서 걔 생각, 기억이나 아니면 불쾌한 감정 거의 세트로 같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즐겁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순식간에 반사적으로 과거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눈화기마 겉질에서는 개인의 경험, 기대, 상황 등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이런 냄새야. 내가 싫어했던 그 애의 향수 냄새야.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어린 시절 그 음식 냄새야.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각 껍질에서 전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냄새 정보 보낸 다음에 이걸 종합하면서 이런 냄새구나. 이 냄새에서 어떤 기억이 떠올라. 어떤 정보가 느껴져. 감정이 느껴져.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냄새를 맡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여기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부터 볼게요.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맞는 거 찾는 거죠. 후각 상피에 있는 점액질의 성분은 무엇인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문에 있어야 되는데요. 점액질층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선모에 있는 후각 수용체를 만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점액질층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 답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답 찾을 수 없고요. 2번 후각 겉질과 눈화기마 겉질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얘네가 각각 존재한다는 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뭐까지가 후각 겉질이고 어떤 경우 눈화기마 겉질이라고 하는지 아예 정보가 없죠. 3번 후각 수용체가 냄새 분자와 결합하는 원리. 특정한 냄새 분자가 특정한 후각 수용체랑 만난다고는 했지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결합하는지는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번 냄새 분자가 정방향 경로로 들어올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 정방향, 역방향 경로를 통해서 후각 상피로 온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정방향일 때 뭐가 좋은지에 대한 언급 아예 없었죠. 그럼 남은 게 5번일 텐데요. 냄새를 맡으면 순식간에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답할 수 있죠. 두 글자로. 히읗, 미음. 뭐죠? 해마죠. 해마를 통해서 기억을 바로 떠올린다라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27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지문에 그대로 있지는 않지만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럴 거다라고 하는 좀 논리적인 사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근거를 통해서 짐작하는 게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1번. 두 물질의 냄새 분자가 다르다면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다르겠군. 냄새 분자가 다르면 얘네의 결합관계나 전기신호 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패턴도 다를 거예요. 냄새도 다를 거고. 2번. 엑설과 벅은 냄새 분자의 구조에 따라 냄새가 인식되는 방법을 발견했겠군. 우리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게 엑설과 벅이 발견한 것 덕분에 우리가 이제 냄새 분자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이제 냄새를 다르게 맡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가능했어요. 냄새 분자의 구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고 이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후각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냄새 분자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매개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확실히 알아도 2번이 틀린 건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3번. 자극이 전기신호로 바뀌어 인식될 것이라는 접근은 후각 이외의 감각에 먼저 도입되었겠군. 왜냐하면 다른 감각들,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 시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청각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다른 감각이 전기신호로 바뀌어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착안하여 후각도 이해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후각에도 적용을 했다라고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4번 어떤 냄새를 귤 냄새로 판단했다.
판단하려면 이전에 맡았던 뭐 귤 냄새가 있는데 그것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기존 어떤 냄새 정보하고 비교하는 그런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후각 겉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자, 과거의 냄새 정보, 귤 냄새를 내가 맡았기 때문에 귤 냄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냄새 정보와 새로운 냄새를 맡았어요. 일치, 똑같은 냄새야 라고 하는 뭐 그런 과정, 비교의 과정이 있었겠죠. 5번, 코가 막혔을 때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후각상피로 가는 역방향 경로가 막혔기 때문이군. 아까 얘기를 했었죠. 맛으로 느낀 것, 혀로 느낀 맛도 있지만 후각상피로 온 그 냄새를 통해서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서 입맛이 떨어지거나 맛을 잘 못 느낀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 28번이요.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중심으로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후각상피고요. 니은은 후각망울이에요. 후각망울 하는 순간 톨이 떠올려 주시면 잘 읽었다, 잘 이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볼게요. 1번. 기억에서 냄새 분자가 선모에 닿으려면 먼저 점액질층 통과, 아까 그 과정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말했던 내용이고요. 후각상피, 기억에서 냄새 분자와 후각수용체가 결합하면 후각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 발생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였죠. 이거 발생하는 것 덕분에 나중에 분자 구조 동일한데 농도가 달라. 그럼 그런 경우 완전히 다른 냄새로 이해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했었잖아요.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니은에서 만들어진, 니은이 후각망울이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아까 토리와 관련된 거였고요. 승모세포를 통해 전기신호가 강해져 대뇌의 후각거칠로 전달된다. 이것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후각거칠로 전달되고 후각거칠에서는 편도체나 해마나 눈화기와 거칠로 냄새 정보를 보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3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기억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발생한 전기 신호는 한 개의 축삭이 모여 니은, 여기 후각망울로 전달된다.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발생한 전기 신호가 축삭을 타고, 뼈 사이에 있는 축삭을 타고 올라가서 후각망울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이라고 했죠. 우리 이거 글을 아까 읽으면서 후각수용체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었고요. 후각수용체 얘기하면서 거의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특정한 것과의 결합, 아니면 같은 종류와의 결합, 막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끼리의 후각수용체 아니고요.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기억으로부터 전달된 전기신호와 세기를 반영하여 니은에서는 패턴이 만들어진다. 요거 맞죠? 전기신호, 세기 또는 농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토리에서 패턴이 만들어지고 패턴이 다르면 냄새를 다르게 인식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다음 29번 문제. 29번에는 여러분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 전자코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한번 보면서 살필게요. 우리가 지금 보았던 윗글은 실제 우리의 진짜 코잖아요. 코같이 생겼나요? 어쨌든 이 코거든요. 근데 요것과 전자코가 그러면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유사하다 표시예요. 콧물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코와 그리고 전자코, 이게 어떤 면에서 유사하지? 아까 냄새를 맡게 되는 다양한 과정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과 보기의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연결하면서 내용을 보셔야 될 거예요. 한번 보기 내용 볼게요. 전자코는 질병 조기 진단, 식품의 신선도 측정 등에 두루 쓰인다. 최근 사람의 후각과 원리가 비슷한 6가지 나노금 입자로 구성된 전자코가, 묘게 6가지 나노금 입자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후각의 원리하고 굉장히 유사한가 봐요. 그래서 이걸로 구성된 전자코가 개발돼 질병 진단을 위해 단백질을 분석할 때 쓰인다. 단백질 분석. 우리의 코는 냄새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여기선 단백질 분석을 할 때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6가지 나노 금입자에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이 코팅되어 있다.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까 후각 수용체가 특정한 냄새 분자와만 결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각 수용체의 그런 특징과 여기 닮아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되죠. 나노 금입자는 형광물질과 결합한 상태인데
단백질이 결합하면 형광물질이 분리되면서 빛을 낸다. 우리도 어떤 냄새를 맡으면서 그게 후각수용체와 냄새 분자가 결합을 하면 거기서 이제 전기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게 전기 신호겠죠. 뭔가 결합을 했을 때 단백질과 결합, 우리는 후각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단백질과 결합했을 때 빛이 나온다. 후각수용체랑 결합할 때는 전기 신호가 발생하죠. 그래서 나노 금입자와 단백질의 결합 여부 및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빛의 세기가 달라지고, 빛의 세기는 당연히 전기 신호의 세기겠죠. 우리 코에서 이제 냄새를 맡게 되는 원리를 생각하고 대응시켜 보자면 전기 신호 세기가 달라지고, 이러한 빛들이 만드는 빛의 분포는 단백질마다 다른 고유한 특징이다. 우리 토리의 패턴 분포 기억나요? 토리의 패턴에 따라서 고유한 냄새를 다르게 맡게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빛의 세기가 전기 신호 세기라면 빛의 분포는 토리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적을게요. 토리의 패턴, 요거하고 유사한 것이겠군 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빛의 분포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단백질의 종류를 파악한다. 컴퓨터로 분석한대요. 우리 냄새를 분석하는 게 이제 분석하고 전체에 이건 이런 냄새구나 라고 파악했던 거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후각거칠이었죠. 컴퓨터와 유사한 게 후각거칠. 여기서도 기존의 냄새 정보와 비교하면서 이런 냄새구나 이런 거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요것만 명확하게 파악해도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언뜻 봤을 땐 어려워 보이고 3점의 배점이 되어 있지만 요 관계만 파악하면 다 이런 거에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1번 선지를 보면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과 빛의 분포는, 여기 토리의 패턴과 빛의 분포 바로 여기서 지금 같이 연결해서 문제가 나왔죠. 대상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 이거 같은 애들이니까 이 설명도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후각수용체와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은 대상과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거 맞았죠. 아무하고나 결합하지 않는다. 이 말 계속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대뇌의 후각거질과 컴퓨터. 우리 이거 지금 이렇게 비교해봤었죠.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비교한다. 새로운 냄새를 기존의 냄새와 비교한다. 여기에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승모세포와 나노금입자는 대상과의 결합 여부와 정도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군. 승모세포, 지금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죠? 사실 여기 이 관계를 그대로 설명하는 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실제 승모세포는 전기 신호가 축삭을 타고 올라갔을 때 걔가 나중에 전기 신호를 강하게 바꾸어줘서 번개 표시를 선생님이 조금 짙게 했었던 그 부분이에요. 속성을 바꾸거나 누구하고 결합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전혀 없고요. 그냥 전기 신호를 세게 바꾸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승모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5번, 전기 신호와 빛은 두 대상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전기 신호도 냄새 분자와 후각 수용체의 결합이라면 여기에 지금 보면 빛은 단백질이 이제 결합을 할 때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과 전기 신호 연결을 해놨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여기 표시했던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서 이해했다면 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억이 떠오르다 라고 하면은 원래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까먹었다가 다시 생각이 난 거죠. 즉 되살아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다 똑같이 떠오르다 라는 단어지만 의미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1번, 바람에 날린 연이 높이 떠올랐다. 위로 부상하다. 솟아오르다. 위로 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고 2번도 마찬가지죠. 바다 위로 떠올랐다. 같은 뜻이에요. 3번,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미소가 위로 올라간 거 아니고요. 미소가 원래는 없었는데 되살아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엄마가 웃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표정이
나타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나타나라가 아니라 나타나다. 그리고 4번,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야 떠올랐다. 이름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깜빡하다가 다시 그 기억이 되살아난 거죠. 답이 4번이죠. 5번, 그녀는 배구계의 새 강자로 떠올랐다. 원래는 새 강자인 걸 내가 알고 있다가 까먹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전체 다 풀어봤고요. 이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찬찬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은 아주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는 과정을 잘 생각하면서 지문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말 잘 치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